그럼 얘는 모 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고, 자, 크기가 2니까 n이 얼마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냐? 2. 자, 이미 추출했습니다.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얘를 물어봐서 그러면 이거는 x바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야. 그러면 x바는 실제로 표본 평균 x바가 나타낸 뜻이 뭐였다? 요 x바가 뜻하는 게 뭐라 했어? 어제 했어, 어제 얘기했어. 확률 변수입니다. x바는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x바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고, x바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 나올 때는 뭐야? 확률 변수야. 변수의 제곱의 평균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와? 분산에서 나옵니다. 분산에서 그러면 x바의 분산은 누구의? x바의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누구를 뺀 것과 똑같다? x바의 평균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자, 그럼 뭘 찾아야 돼? 요거 찾아야 되네. 요거. 자, 이거는 모 집단에 대한 분산입니다. 자,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뭘로 들어간다? 표본 평균의 분산. 정리하면 여기서부터 정리시키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똑같고 묘 평균과 똑같기 때문에 얘는 10이야.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모 분산을 뭘로? 크기로 나눠준 것과 같다.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것과 같다. 그래서 얘는 2분의 얼마고? 4. 그래서 얘는 이제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지.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에서 누구만큼? 평균을 뺀 것에 평균의 제곱을 뺀 것과 서로 같다. 그래서 x바의 제곱에 대한 평균은 얼마? 100이. 그래서 x바가 지금 표본 평균이긴 하지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표본 평균은 뭘 의미한다? 얘는 표본에 대한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확률 변수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의 제곱에 대한 평균은 항상 어디서? 분산해서 활용이 됐기 때문에 분산하고 연결시켜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고. 자, 655번입니다, 이제. 자, 655번은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는데 얘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야. 자,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자. 일단은 A부터 표본 평균의 평균이 바로 뭐고? x바의 2. 2x바고 얘는 x바의 분산 vx바고. 자, 확률의 총합은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의 합은 1과 같기 때문에 a의 값은 2분의 1. 자, 크기가 얼마인? 4야, 4. 그죠? 그러면 n이 얼마란 얘기야? 4야. 근데 우리 이미 방금 했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똑같다? 모 평균과 서로 같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뭘로? 표본의 크기분의 모 분산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럼 결국은 다른 가란 얘기가 아니지. 뭐 해야 돼? 모 집단의 평균과 분산 구하는 문제. 자, 평균부터 구하면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그럼 여기는 4분의 1하고 놓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1, 4, 3이니까 4분의 8에서 2. 그래서 얘가 모평균 m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얼마와 같다? 2와 서로 같다. 자, 그 다음에 누구부터 찾아야 돼? x제곱의 평균부터 들어가면 x제곱은 이거잖아. 확률 변수의 제곱이니까 1, 4, 9.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8. 그 다음에 제곱하고 확률하고 곱하니까 4분의 9. 그러면 4분의 18. 2분의 9. 그럼 자, 분산은?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누구만큼 빼기 평균의 제곱만큼 빼기 그래서 2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이거네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분산을 뭘로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기 그래서 8분의 1 이렇게 계산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1, 2, 3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해도 되고 1, 2, 3이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4를 이미 추출했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복원 추출을 하되 몇 번을 뽑은 거하고 똑같아. 4번.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1이 4번 나올 때, 2가 4번 나올 때, 4가 4번 나올 때, 1이 한 번 나오고 2가 3번 나올 때, 1이 한 번 나오고 4가 3번 나올 때 이런 걸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갈 건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x바의 성질을 알면 가져다 쓰면 모 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만 알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봅니다. 658번. 대표 문제 풀면서 그 공식이라던가 이렇게 들었던 것들 정리 좀 하자고. 자, 11, 22, 3, 3이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자,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했다는 얘기는 표본의 크기가 4. 자, 공에 적힌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마찬가지네. x바라고 할 때 x바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4번이니까 4개를 다 뽑아서 11, 22, 11, 33, 11, 2, 33, 1, 22 이걸 다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누구만 하면 돼. 확률 변수의 x에 대해서 확률만 구하면 우리는 이 확률 불분표 안에서 전부 다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확률 변수에 쓰일 수 있는 건 누구누구야? 공에 적힌 숫자의 번호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1하고 2하고 3이 될 거고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은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 그리고 얘네들의 총 합계는 확률의 총합은 1.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확률 분포표. 자, 확률 변수의 평균부터 구하면 7분의 2, 7분의 6, 7분의 6 그래서 7분의 14 그래서 2 그럼 얘가 누구랑 같다? 표본 평균의 평균과 서로 같다 그래서 얘는 2. 자, 그 다음에 누구 구하기? 자, 분산 구합니다. 분산 구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구하고 누구부터 먼저 구해야 돼? x제곱의 평균부터 구하면 자, 요거부터 구해봅니다. x제곱의 평균은 7분의 2 더하기 7분의 4, 3, 12 3, 3은 9, 28 그럼 7분의 32 따라서 얘는 7분의 32에서 누구만큼 빼면 돼? 평균의 제곱만큼 빼면 7분의 32 빼기 7, 4, 28 7분의 4.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따라서 누구만 나눠주면 된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분산을 뭘로?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끝난다. 그래서 7분의 1. 계산만 할 줄 알면 되죠? 자, 661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5야.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누가 변수야? 몸무게가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x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평균이 얼마고? 65고 표준 편차가 오니까 분산 5의 제곱. 자, 얘는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했다? 25명을 임의로 추출했다. 그럼 우리가 25명이면 사실은 한 번, 두 번, 세 번, 25번 뽑은 거야. 그럼 이거는 사실은 횟수로 생각하면 독립시행도 되고 이항분포를 따라가겠지만 걔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충분히 커지는 숫자로 바뀌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그냥 바로 준 거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이제 얼마로 바뀌냐면 25. 어쨌든 이미 추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표본조사로 들어가고 n이 25고 그때 평균이 64 이상, 66 이상일 확률을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25명이고 확률 변수 x는 누구였고 모집단이었습니다. 근데 표본에 대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표본을 x바라고 놓은 거잖아. 표본 평균을 x바. 이미 추출했고 얘도 마찬가지 정규 분포를 따라갈 건데
모 집단의 평균을 따라가니까 얘가 될 거고, 분산은 누구만큼으로 나눠준다?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기 때문에 n분의 얼마만큼 분산이 만들어지니까 25분의 5의 제곱에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1. 그래서 1의 제곱. 자, 그러면 몸무게가 이미 추출했을 때 그 표본 안에 있잖아. X바가 지금 표본인 거잖아. 그러면 25명이 지금 표본 조사에서 뽑아낸 거고, 여기서는 누구의 확률 물어보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X바의 몸무게가 얼마 이상? 64 이상, 66 이하일 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미 분산은 1의 제곱이고 시그마가 1로 바뀌었기 때문에 1분의 X바 빼기 얼마로 평균보다는 크거나 같고 66 빼기 평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 누구랑 같다? 0 이상 얼마 이하의 1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거기에 몇 배? 2배. 평균이 얼마로 바뀌었어? 0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쳤죠. 표준화 시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변수가 1 이하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2. 그래서 2 곱하기 0.34. 확률은 0.68. 그럼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간 학생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하면 돼? 확률에다가 숫자만 곱하면 되지. 자, 넘어가도 되죠? 이해되죠? 들었던 것들. 내용은 되게 많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막상 문제 적용시키면 되게 단순하게 되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말라고 마지막 단원. 자, 665번입니다. 자, 665번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이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얘의 확률이 0.668일 때 표본의 크기 n의 값을 구하여라야. 그러면 얘가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x바도 정규분포를 따라가기 때문에 평균은 그대로 모평균을 따라갈 거고 분산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n분의 누구로? 18의 제곱으로. 자, 얘가 뭐가 되고 분산입니다. 그러면 표준화 시킬 거기 때문에 표준화는 이제 이렇게 바뀌겠지. Z는 이제 책에 따라서는 확률 변수 x의 표준화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얘도 발을 표시하기도 해. 자, 이거는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죠. 루트 n분의 얼마로? 시그마 구해야 되니까 얘로 바뀌고 x바 빼기 얼마? 평균 250. x바가 253이니까 253 빼기 250. 이제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써가는 거고 이제 바로 할 수 있잖아. 그럼 그냥 이런 과정들 생략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세요. 아니 잠깐 여기 18의 제곱이지. 여기 이렇게 쓰면 되고 근호 빼면 되고. 자, 근데 얘 확률이 얼마냐면 0.0668이야.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만큼만 알면 이 확률 구한다는 얘기인데 표준화했다는 얘기는 평균이 0이야. 근데 얘가 0.5보다는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를 우리가 알파라고 생각했을 때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 이만큼이야. 얘가 지금 얼마냐면 0.0668이야. 그러면 0.5에서 이것만큼 빼면 얼마가 남아? 0.4, 33, 2에 해당하는 확률이 어디다? 여기란 얘기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 뒤에 오는 얘가 결국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바로 이제 얼마일 때? 1.5일 때 얘기인 거지. 이걸 다 풀 필요가 없이 0.5에서 0.0668을 뺀 나머지가 0.433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0.433이가 되려면 요 알파에 와야 될 자리가 1.5기 때문에 결국은 루트 n분의 18 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와 같다? 1.5하고 서로 같다 이 말이라고. 그러겠죠? 얘가 0.5보다 작으니까 0.5에서 얼마만큼 뺐단 얘기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뺀 게 0.0668이기 때문에 얘가 0.4332가 돼서 결국 알파의 값이 1.5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크기 n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되지. 1이고 3일은 3, 3, 6, 18, 6분의 루트 n이 10분의 15면 2분의 3 그리고 6 곱하고 3, 3은 9니까 n은 81.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81이다.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이제 요거를 다 이제 덩어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쓰면 어려워지니까 이제 요거를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야, 지금 쓴 거는. 자, 그 다음에 668번으로 가봅니다. 자, 형광등 수명은 평균이 2000시간이야. 표준 편차가 200시간이고, 그럼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미 뭘 주고 있냐면 모평균이 얼마라는 거, 2000시간이라는 걸 주고 있고, 표준 편차가 200시간이라는 거는 이미 모표준 편차가 200시간이다 라는 거를 지금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생산한 형광등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 그럼 표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표본 평균 X바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때 0.08. 여기서는 확률 변수 X가 뜻하는 게 지금 시간이고, 마찬가지 표본 평균 X바도 확률 변수를 뜻한다 그랬고, 얘도 의미하는 게 시간이야. 자, 그러면 X바도 마찬가지 누구를 따라간다?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고, 얘가 평균이 얼마고 2000시간이고, 자, 표준 편차가 200이니까 분산은 원래는 얼마로 해야 돼? 200의 제곱인데 100개의 샘플을 뽑아냈기 때문에 n이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 거고 100인 거고. 얘 얼마지? 20의 제곱인가? 400 맞지? 맞죠? 자, 요렇게 들어가네. 그랬을 때, 자, 문제는 얼마보다, 자, X바가 누구보다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니까 일단 요거 적어보면 표준화 시킬 거니까 Z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20. 이미 다 시켰죠. 루트 n 해가지고 n으로 다 나눠준 거 20분의 X바가 지금 K인 거고 평균 2000이니까 얘야. 자, 얘의 확률이 지금 얼마야? 0.08이야. 5보다 훨씬 적네. 0.5보다. 이거지. 자, 얼마보다? 이쪽이 0.5인데 이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야. 그랬을 때 0.08이니까 이 자리 아니네.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니까 여기겠죠. 여기. 그럼 얘를 반대로 돌려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부호가 사실은 이 값 자체가 K 이쪽이 여긴 거잖아. 지금 얘 K가 아니라 미안해. 여기가 얼마냐면 20분의 K-20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0.08. 요 자리가 0.08이야. 그러면 얘의 부호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틀린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야. 지금 이 자리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왜냐면 평균을 지금 0으로 놨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으로 이제 절대값을 포함해서 들어갈 거니까 이쪽의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야? 0.08이야.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누가 자리 돼? 우리가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쟤를 그대로 20분의 K-2000으로 써가지고 답이 틀리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부호가 이제 반대인 거는 알겠는데 이제 마지막에 부호를 어쩌다가 바꿔서 맞는 경우가 생겨.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기를 뭐 해줘야 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풀기. 그러면 0.08을 뺀 나머지 요 자리의 확률이 0.4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이거란 얘기잖아. 0.5에서 누구만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만큼 1.4만큼까지의 확률을 빼야 얼마가 나와? 0.08이기 때문에 결국은 20분의 K-2000이 아니라 2000 빼기 K를 얼마로 놓고 풀어야 된다? 1.4로 놓고 풀어야 부호 안 틀리고 오답 안 나오고. 그러니까 풀긴 풀었는데 푸는 것까지 다 하니까 풀었는데 마지막에 K가 잘못돼서 부호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부호 반대로 바꾸는 거 조심합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요건 본 거고. 자, 넘어가서 자, 여기는 모평균 추정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671번.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400마리를 이미 추출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는 얼마이다? 400이다. 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0.2이다. 자, 조사했더니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5kg이었을 때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자, 여기서 400마리를 이미 추출해서 평균이 3.5란 얘기는 누가 3.5란 얘기야? 표본 평균이 3.5입니다. 즉 x바의 값이 얼마가 된 거야? 3.5가 된 거지. 자, 문제는 모평균 m에 대해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자, 요거지. 95% z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0.95의 확률을 갖는다. 그러면 얘는 이거라고 똑같다 그랬어. 마이너스 1.96 크거나 같다. 뭐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모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1.96보다 작거나. 자, 요게 지금 z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률이 얼마였다? 0.959, 95% 이 안에 이 안에서 우리가 뭐 한다? 95% 확률을 갖는다. 그랬을 때 모평균이 신뢰도 95%일 때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반대로 누구 찾는 문제, 누구의 범위? 요 모평균 m의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모평균의 구간이 작거나 같다.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다. 자, 요거 되죠?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다. 요 안에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모평균이 들어갈 거라고. 들어갈 확률이 0.95라고. 자, 여기가 신뢰 구간이 된 거고 이제 뭐만 해주면 돼? 가져다가 쓰기. x바는 이미 나왔어. 3.5라고. 마이너스 1.96 나왔고 루트 n이 얼마냐면 n의 크기가 400이기 때문에 분모 20 될 거고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 0.2 나왔기 때문에 0.2 가져다 쓰고 그거나 같다 m x바 3.5 더하기 1.96 곱하기 20분의 0.2. 자, 이게 이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끝. 그럼 이거 적으면 끝나는 거야, 이제 신뢰 구간은. 네, 계산은 생략할게. 계산 생략할 테니까 요거는 이제 계산만 하면 되지. 안 해도 되지? 자, 이제 요런 계산들이 사실은 살짝 이제 계산하면서 좀 짜증이 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받아올림 받아내면 살짝만 틀려도 숫자가 틀렸다고 하니까 답이 안 맞으니까 계산을 막 2번씩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아주 단순한 계산인데 좀 싫을 때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모평균 추정한다 라고 했던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 자, 그 다음에 675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자, 어느 논에서 자란 나달의 개수가 평균이 m이야. 그럼 자, 모평균이 지금 얼마냐면 m이야.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삭 몇 개를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 n이 100이다. 그랬더니 평균이 100이다.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이 지금 얼마다? 아니, 표본 평균이 지금 얼마다? 100이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0이란 얘기는 표준 편차가 x바의 표준 편차가 얼마다? 20이다. 자, 그랬을 때 이 논에서 자란 이삭의 나달의 개수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이때 신뢰 구간을 구해라. 자, 여기는 신뢰 개수가 바뀝니다. 바뀐다 그랬지? 얼마로 바뀌었어? 2로. 얘는 z가 얼마일 때? 2-2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이렇게 간 거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표본 평균 빼기 모평균의 값이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확률이 0.95이기 때문에 신뢰 개수의 값이 1.96에서 얼마로? 얼음에서 2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기 조심. 자, 그럼 그대로 가져다가 써보면
이렇게 가겠네. x바 빼기 자 n이 100이니까 10분의 시그마가 지금 얼마야? 20이죠. 곱하기 2 곱하기 10분의 뭐라 그랬어? 모 표준 편차를 못 구할 때는 어디를 가져다 쓴다? 표본 표준 편차 가져다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얼마로? 20 크거나 같다 모 평균 작거나 같다 x바 더하기 2 곱하기 10분의 얼마? 20. 저런애 그냥 간단하지. 96보다 크거나 같고 m은 얼마보다? 104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이 평균의 뭐가 되는 거야? 저기가 되는 거지. 신뢰 구간. 넘어가도 되죠? 그냥 어려워진 그 통계 자체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알았지? 뭐 저 정도면은 너무 적게 나온 거 아닌가 나다리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거기서 끝내 결과가 나오면. 자 678번 한번 봅니다. 자 여기는 모평균에 추정하는 데서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과정들 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저렇게 나올 수 있고 문제가 그냥 바뀌기만 하고 있는 거고 쓰는 식은 그대로 가는 거. 자 독서 평균이 m권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자 모평균을 m으로 놓은 거고 모 표준 편차 여기서 줬네. 얼마라고? 5라고. 정규분포 따라갑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모집 단위 정규분포 따라가기 때문에 표본해도 표본들도 전부 다 뭐야 이미 추출한 표본들도 정규분포 따라간다라고 했고 자 n명을 이미 추출했어.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돼? 표본의 크기야. 자 얘가 표본의 크기인 거고 연간 독서량의 평균이 13점이다. 그럼 얘가 표본의 평균인 거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 아니 표본 평균이 바뀌었기 때문에 x바가 얼마가 되고 13.2가 되는 거고 자 모평균 m을 신뢰도로 99%로 신뢰할 때 신뢰계수는 2.58로 하자. 신뢰 구간이 이거라면 표본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져다 쓰는 거는 똑같아. 똑같이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해봤지? 이거 나올까 뒤에? 아 뒤에 나오니까 뒤에 신뢰 구간의 길이 나오니까 그냥 이대로 가져다 쓸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써보면 x바가 지금 얼마나 13점이니까 13.2 빼기 99%를 신뢰도로 놨기 때문에 신뢰계수가 2.58로 바뀌고 곱하기 자 뭘로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를 누가 줬어? 5 줬죠? 그거나 같다 m 그거나 같다 13.2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5 어떤 거 가져다 써도 돼. 얘 구간이 이거기 때문에 얘랑 해가지고 그냥 요거식 하나만 가져다가 그냥 얘하고 같다라고 놓고 써도 상관은 없어. 앞에 구간이나 뒤에 구간에서 가져다가 요 값하고 서로 같다고 놓을 거기 때문에 그럼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5는 누구랑 13.06에서 누구 빼? 13.2를 빼는 거지. 0.86? 0.86 나오네. 자, 해서 0.86 그러면 2.58분의 어쩌고저쩌고가 이제 이거기 때문에 0.86분의 2.58 곱하기 n이 5가 누구랑 같다? 루트 n과 서로 같다. 그럼 86, 258 곱하기 5 이런 거 이제 다 계산하는 거야. 얼마 나올까? 3 나오네. 3 그럼 얘가 15네. 그래서 루트 n이 15니까 표본의 크기는 15의 제곱 225이다. 이렇게 찾아가. 그러니까 단순 계산인데 이게 이제 사람을 더 힘들게 하지 사실은.
뭐 소수점 계산해야 되고 나눠야 될 상황도 되고 뭐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구해라 뭐 이러기도 하고 큰 사라고 하고 반올림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조금 힘들기는 해. 어려워서 힘든 것보다 이런 계산들이 사실은 좀 힘들게 하지. 자, 681번입니다. 자, 비타민C 함유량이야. 표준 편차가 5mg. 그럼 여기는 모 표준 편차가 얼마다? 5. 자, 모 표준 편차 좋습니다. 시그마가 얼마다고? 5라고. 전기분포 따라간다. 400병을 임의로 추출했다. 그럼 N이 400이야. 준 거고. 모 평균의 신뢰도를 99%로 할 거야. 그래서 신뢰 계수는 2.58로 잡으란 얘기고 신뢰 구간이니까 이거였지. 여기서 뺀 것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서 요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세모에서 네모 뺐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표본 평균 x바가 지워지고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곱하기 신뢰 계수 곱하기 뭘로 나와? 루트 n분의 시그마만 남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럼 지금 99%로 추정했고 2.58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이제 계산만 하면 되지. 2 곱하기 얼마? 2.58 곱하기 표본의 크기가 400이니까 20 분의 모 표준 편차 5 줬으니까 5, 4, 20 그래서 1은 2, 2는 4, 2, 98에서 1.29가 뭐가 돼?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야. 뭐만 뽑을 수 있으면 돼. 문제 안에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기만 하면 돼. 그대로 식에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 이미 공식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져다 쓰기만 할 줄 알면 돼. 계산 뭐 틀린 데 없지?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자, 685번은 반대죠. 신뢰 구간의 길이를 주고 뭐 하라고? 표본의 크기 구하는 거야. 자, 분산이 4야. 그럼 모 분산이 4기 때문에 모 표준 편차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고 2라는 걸 알 수 있고 크기를 n으로 잡아줬고 m이고 모 평균을 m으로 놨고 신뢰도는 95%로 했어. 그리고 신뢰 구간이 얘야. 근데 b-a가 2보다 작거나 같대. 그 말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란 얘기지. 그래서 2 곱하기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일 때? 2일 때 얘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게? 2보다 작거나 같게. 약분. 그러면 2 곱하기 1.96은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루트 n보다. 이게 이제 사람 머리 아프게 하지. 뭐 해줘야 돼? 2, 6, 12, 2, 9, 18. 자, 3.9이네. 자, 루트 n이 3.9이니까 n은 누구보다? 3.92의 누구보다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요거 해가지고 이제 뭐 해줘? 찾으란 얘기지. 그리고 이제 제곱해서 자연수엔 찾으면 끝나. 모 비율이 안 나오네. 모 비율 볼라 했는데. 자, 여기 689번은 자동차 수명이니까 요거 우리 앞에서 했지. 수명. 정보하고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요건 넘어가도 될까? 넘어가도 될까? 자, 그 다음에 692번입니다. 692번은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이거는 우리가 안 다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봐보게. 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야. 그럼 모 표준 편차가 5고 표본의 크기가 n이고 신뢰도 99%고 모 평균 m으로 놨고 얘네들의 차가 얼마가 되도록 1 이하가 되도록. 여기는 신뢰계수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심하고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크거나 같다. 모평균 x바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n분의 5야. 자, 문제는 얘와 얘의 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에서 이제 뭐만 빼면 돼? x바만큼 빼. 그것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5보다는 크거나 같다. x바. 그리고 누구보다 루트 n분의 15보다 작거나 같다. 아까 표본 비율의 절대값 있었지. 표본 비율하고 모 비율의 차. 절대값 오차에 한 개 하면서. 그래서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의 절대값은 지금 누구냐면 루트 n분의 1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요 차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1 이하가 되도록, 그러니까 얘가 얼마하고 똑같아? 1과 같지. 그러니까 루트 n이 15가 돼서 표본의 크기에는 얼마이다? 225.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지. 그냥 이렇게 그냥 부등식으로 보면 이렇게 봐. 그러면 루트 n분의 15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얼마가 되도록 1 이하가 되도록 할 거기 때문에 15보다는 크거나 같다. 누가? 루트 n이. 그래서 n은 22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n의 최소값이 얼마? 225. 범위로 잡아주면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범위로 잡게. 요거는 그 우리 개념 수업하면서 안 봤던 거라서 한번 보아놓고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고. 자, 넘어가 볼게. 자, 여기는 이제 694번은 자, 얘네들의 특징입니다. 실내 구간하고 관련된 내용. 자,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 평균을 추정할 때 모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그러면 신뢰 구간의 모습을 잘 생각을 해봐. x바랑 그 다음에 신뢰 계수 뭐 1.96이라던가 2.58이 올 거고, 거기다가 n의 크기, 표본의 크기 올 거고, 모 표준 편차 올 거고. 자, 얘네들보다 작거나 같다. x바 더하기 1.96이나 2.58 가져다 쓰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 정도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 생각했을 때, 자, 신뢰도를 낮췄어. 자, 신뢰도를 낮췄다라는 얘기는 어느 자리가 줄어드는 거냐면 요 자리가 줄어드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9%야. 신뢰도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신뢰도가 95%야. 그럼 95%하고 99% 두 개 나오니까 얘만 먼저 생각을 해봐. 자, 신뢰도를 낮췄어. 그럼 99%에서 95%로 보냈어.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얘는 이제 뭐가 돼? 커져.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질까? 짧아질까?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뭐였어? 신뢰 계수였어. 1.96이나 2.58이었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였어. 그러면 신뢰도를 낮춘다. 신뢰도를 낮추면 예를 들어서 2.58에서 1.96으로 낮추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자, 이거 맞을까? 틀릴까? 2.58에서 얘로 바뀌었어. 자, 얘는 낮췄어.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커져. 그러면 신뢰 구간의 값은 표본의 크기가 커졌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값 자체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지. 이 값 자체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진다, 짧아진다, 길어진다, 짧아진다. 짧아지겠죠? 자, 니은입니다. 신뢰도를 낮췄어. 그럼 신뢰도니까 99%, 95% 두 개만 생각했을 때, 자,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할 거야. 자, 신뢰도를 낮췄어. 신뢰도는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어떻게 될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짧아진다. 아이고. 여기가 작아져. 요 자리가 작아지고 이 자리도 커져, 작아져. 같이 작아져.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기억하고 구분해인 기억은 어디를 낮췄어? 여기는 더 작아졌죠. 숫자가 분자 쪽이잖아. 분자 쪽이 작아지고 분모 쪽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짧아질 수밖에는 없지. 얘랑 얘는 가만히 있는, 어디 갔어? 얘랑 2 곱하기 1.96하고 2.58이 있을 때 얘는 냅두고 얘가 이렇게 짧아졌어. 얘 작아졌지? 작아졌는데 여기는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분자는 작아졌고 분모는 커졌기 때문에 구간의 길이는 숫자는 비율이니까 더 작아졌잖아. 근데 얘는 둘 다 작아졌기 때문에 길어졌는지 짧아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신뢰도가 일정해. 자, 신뢰도는 일정합니다. 2 곱하기 그럼 신뢰도가 아까 말했지. 일정하다는 얘기는 누가 일정하다?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얘가 일정하다 그랬어. 신뢰계수가 일정해. 얘가 안 변해. 그럼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전체의 값은 커진다, 작아진다. 그걸 생각하면 되지.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니까. 자, 얘는 안 변해. 얘가 처음에 1.96이었으면 똑같이 1.96이야. 근데 얘가 점점 작아져.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지겠지. 그래서 요 값을 생각하면 되지. 이 전체의 값을 생각하면 되지. 얘가 길이니까.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실외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는 게 아니라 길어진다라고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요 시계값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곱하기 실내 계수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얘는 안 변해. 얘 그대로 있어. 얘도 그대로 있어. 얘만 작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체의 값은 커질 수밖에 없지. 분모가 작아져.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계속 작아지니까 그 값 전체가 커지는 거지.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이해해서 가면 될 것 같고, 표본 비율은 좀 볼라 했는데 표본 비율을 2페이지 남았는데 못 보고 그냥 가네. 일단 방학 동안에